3-1-9-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 8번째다, 뭐 7번째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갑을목, 그 다음에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라고 해서 갑을목은 화를 생하니까 그 다음에 병정, 그 다음에 화는 토를 생하니까 그 다음이 화 다음에 무기토, 토는 금을 생하니까 그 다음에 경신금,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니까 그 다음에 임계수, 수는 다시 목을 생하니까 갑을목으로 이렇게 연계되죠. 그래서 갑목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계속해서 끝을 내는데, 갑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바로 끝나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개수는 갑으로 해서 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두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순서라고 하는 꼭 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점은 갑목을 시작으로 해서 개에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신금은 그 중간에서 8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은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주 상담했을 때 경금일간하고 그 다음에 임수일간, 그 다음에 무토일간 이렇게 봤는데, 경금일간 같은 경우 성향 자체가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봤던 사주 명식은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연지에 유금을 갖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일간 자체가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하기 때문에 금방 광산에서 캐낸 그런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또 특성상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즉 모다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성인 갑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는 갑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겠고, 정화가 힘을 얻어야지만 완철금인 경금을 단련해서 여러가지 칼이라든가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경금하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에 해당이 되죠. 양과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양금이냐 내지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금은 투박하고 날카롭고 거친 완철금이다라고 하면, 음금, 신금은 뭐냐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금은 보석과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집에 뭐 하다못해 반지라든가 시계라든가 안경 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핸드폰 같은 경우 또 액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만들 때 그냥 땅속에서 캐낸 녹슨 그런 철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만들면 그거 누가 안 사갑니다. 그걸 갖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광채가 나도록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철이라고 하는 것을 양금인 경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땅속에서 캐낸 금을 갖다가 화로서 단련을 해서 매끈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유리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를 쓰지만은,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정화를 쓰는 것은 부당하고요. 오히려 좋지 않죠.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경금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정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에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를 쓸 때 월령에 따라서 인묘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사오월에 태어났느냐, 지금 같은 금왕절인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해자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배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계절이잖아요.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 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다시 있으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임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런 월이 인묘월이죠. 이거는 제가 신금 인묘월 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화가 왕합니다. 화가 왕하지만은 금은 약하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도 사주를 배합할 때 금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수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사주를 갖다가 해동해야지만 임수를 갖다가 얼지 않게 해서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안 연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금왕절이죠.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6월, 신월도 마찬가지고요. 6월도 마찬가지고 금왕절입니다. 그래서 신월에 경신금이 태어나거나 지금과 같은 6월에 경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경금 같은 경우가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은 완철금이기 때문에 거칠고 강한 경금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신월, 6월 같은 경우에 금왕절에 신금도 6월에 태어나거나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왕한 것은 원래는 관성으로서 왕자의 억한 것이 원래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신금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왕자의 억이 아니라 왕자의 설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억 임수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그 화를 보는 것보다는 설기순세라고 하죠.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임수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의 기운을 갖다가 신금의 기운을 갖다가 임수로서 설기순세하게 되면 신금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탁기 없는 영롱한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 6월 같은 경우에 신월도 마찬가지고요. 해자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같은 화가 있어서 약간의 조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가 따뜻하죠. 물도 얼지 않고, 물론 이제 6월에 가을에 물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후가 한랭해지게 되면 사람 자체가 좀 매우 쌀쌀맞고 좀 냉정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물도 맑고 금도 맑은 그런 때에 화가 있어서 조금 밝게 해주면서 조금 온기가 있게 되면 사주 국세가 좀 더 살기 좋은 국세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걸로 제가 말씀을 본다라고 했는데, 6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보석이 작은 보석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값비싼 그런 보석, 물방울 다이아 같은 것 한 10캐럿짜리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임수를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잘 닦았어요. 근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특히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갖다가 반짝반짝 닦았는데 어두운 데다 놔두면 신금이 돋보이질 않죠. 밝은 데다가 금보석 파는 데 가면 시계라든가 보석,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신금이 더 반짝반짝 빛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6월의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광채도 나고요. 그 다음에 온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 곡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월과 6월의 차이는 뭐냐면, 신월과 6월의 차이는 이 신월 같은 경우 무토 임수가 있어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으로서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가, 여기 신월에는 임수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없죠. 그래서 6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암장되어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쉽죠. 신월과 6월, 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중에 있는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수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만, 6월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에 임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를 별도로 봐야 된다. 만약에 천간에 투출된 임수가 아니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정도는 있어야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또 뿌리 있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준다. 선생님, 경금이 아니라 신금은 화를 보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화를 왜 쓸까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신금 자체를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거는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차가워지잖아요, 기후가. 그러면 조후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를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정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신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병화가 없어서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원격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정화가 아니라 오화가 있는 것은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화가 있으면.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오중 정화가 천간에 있는 임수를 갖다가 극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크게 지장될 건 아니고요. 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고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써드릴게요.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도 합니다. 금백수청으로는 뭐예요? 금은 하얗다, 금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수청, 물도 맑고 깨끗한 것이죠. 금수쌍청도 마찬가지 뜻인데,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6월의 금은 맑고 깨끗한 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신월의 금은 약간의 토의 기운이 섞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왕금인 경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금은 뭐예요? 약간 완철금이라고 해서 투박하고 거칠고 내지는 약간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금이기 때문에 신월의 금보다는 6월의 금이 더 맑고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금백수청은 신월보다는 6월에 금백수청 되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도 깨끗하고요, 물도 깨끗한데, 이때 보지 말아야 할 것,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금도 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임수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6월에 신금이 금백수청 될 때 보지 말아야 할 것, 무토 내지는 기토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제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의 신금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금이 태어난 월령 6월이죠. 격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저께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인데, 오늘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간은 양인이 없습니다. 않는다. 어떤 분들 신금 유를 보면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양인을 논하지 않고,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아니라 음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경우는 있어요. 음인. 근데 음인의 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럼 무시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사주를 본 간명함에 있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라고 놓고 보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일단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단 신왕 사주가 되는 것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뭐 일단 일간이 왕하면은 왕한 일간을 어떻게든 중화를 시켜야 되죠.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서 설기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양간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성으로서 억압한다고 해서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다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즉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신금한테는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봐서 억제하기보다는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훨씬 사주국세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신금이라 하더라도 금왕절의 양간을 보게 되면 습성 자체가 경금화 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화를 능히 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은 화를 쓴다라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를 쓰는 것이 국세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이건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그래서 일간 금이 왕할 때는 식신이라든가 상관 가지고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이걸 수보양광이라고 했는데 수보양광이 아니라 도세주옥이죠. 주옥을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임수라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이지, 식신인 자수라든가 천간의 개수는 금의 기운은 그냥 설계할 뿐이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간 신금도 마찬가지고,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연간의 경금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서로 쟁제하려고 하는데, 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가 매우 미약하죠. 허상인 재성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을목이 요 미토에 간신히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는 매우 재성이 약하죠. 일간 자체는 6월에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이거 설명드렸는데, 남자는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것을 비겁 중중이라고 했고요.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했어요. 자매강강. 이렇게 되게 되면 왕한 일간이 왕하면서 많은 일간이 재성을 놓고 싸우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제라든가 내지는 군겁쟁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이렇게 깨끗한 사주는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로서 경금을 좀 제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화가 있게 되면 생시에서라도 화를 보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화로서 경금을 제거하기보다는 조금 쟁제함이 있다 하더라도 임수를 보는 것이 사주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수를 보게 되면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짓고요. 자,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일단 6월에 신금이 됐던 6월에 경금이 됐던 일간 자체가 왕에서 신왕 사주가 되기 때문에 월령을 제외해서 다시 사주의 금이라든가 인성인 토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무자 기축시라든가 무술 기해시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이렇게 무토 기토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토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신금 자체를 오금시켜요. 금을 갖다가 더럽혀
많아지게 만들고요. 내지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미토가 있는 상태에서 무술 있게 되면은 아무리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무토는 작은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자시, 기축시 내지는 이렇게 무술시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것이, 안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은 뭐냐면은 이 시지 자체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토가 살짝 얘를 갖다가 오염시켜 준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미토에다가 진토까지 왔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간 탁해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토가 지지에만 있고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금 자체가 탁해지지 우려할 정도로 탁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가 투출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죠. 선생님, 미중에 있는 정화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중에 있는 정화는 좀 무시하셔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주 전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울로 자체는 목화, 특히 화운을 봐서 좀 사주 갖다가 약간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토가 있으면 조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는 조후를 하지 않습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차갑게 식혀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지는 얼어져 있는 것, 차가운 것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후를 하는 것은 수 내지는 화로서 조후를 하는 것이지 토로서 조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이라든가 금 같은 경우도, 목은 좀 따뜻하죠. 금 같은 거 좀 서늘하죠. 그래서 화왕절에 금이 좀 있는 것도 내지는 조금은 기운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은 원래 본시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화로서 하는 것이지 다른 오행 가지고는 조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할 때는 병정화가 있는데 병화가 공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차갑게 만드는 것은 임계수가 있는데, 계수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임수보다는 계수의 공격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운에서라도 뿌리 있는 화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주 자체가 차갑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나름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도 세력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 자존심 갖고 잘 사는 사람인데, 성격이 어떠냐면 조금 뭐랄까 까도남 내지는 까도녀, 그죠?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이고 좀 온정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화의 기운을 좀 배합을 해야지만, 대운에서라도 그래야 좀 사주 자체가 좀 깔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갑오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갑오시. 자, 오화를 봐서 오미합화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인 오화가 뭐 천간에 있는 신금을 갖다가 뭐 쌀게 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미합화하게 되면 그래도 온기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도세 주옥이 되지 않죠. 자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 주옥할 수는 없겠고요. 또 어떤 분들 자수가 시지에 있는 오화를 좌우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원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시를 봐서 조우하는 게 좋을까, 내지는 임진시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임진시를 보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신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좋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병화로서는 조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병화가 좀 뿌리가 약하고요. 미중정화 거의 뭐 뿌리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이 또 병화가 좀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약간 탁기가 있기 때문에 병신시 나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마땅한 생시가 없다라고 하면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정유시는 아니고요. 무술시 특히 아니고, 뭐 무자시도 좀 비켜야만 되는 그런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진시, 뭐 병신시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늘 신미니까 내일은 임신일이 되겠네요. 내일 임신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